2025년 7월 세계는 알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해 망해가는 중이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주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뉴스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심한 더위로 인한 해프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어느 순간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아닌 것들이 밤낮 구분 없이 나타나 사람을 산채로 씹어먹었고 더 이상의 발표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발표를 할 수도 발표한들 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그렇게 TV, 휴대전화 등 모든 것이 먹통이 되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어느 순간 곳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규칙서를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작은 신뢰의 불씨를 지펴갔다. 생존 26일 차. 문을 굳게 걸어잠근 슈퍼 안. 문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곳이 목재와 잡동사니로 막혀 있었다. 그 안에서 한 남성이 8살 난 아이에게 감자를 삶아서 내주었다. 감자는 방금 막 삶았기에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뜨거웠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굶주린 아이는 옛날에 생일 때 먹은 딸기 크림 케이크보다 이 감자가 더 달다고 생각했다. 배 많이 고팠구나. 꼭꼭 씹어 먹거라, 이놈아. 수일 슈퍼를 운영하는 김수일은 세계가 망하던 날 부모를 모두 잃어버린 준수를 돌봐주고 있었다. 부인과 이혼한 수일 또한 세계가 망하던 날에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던 아들을 잃었다. 그래서 부모를 잃고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던 준수를 발견하여 보호해주고 있었다. 다행히 수일은 슈퍼를 운영했기에 식량에 대한 걱정은 덜었으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편의점과 무인 가게로 인해 슈퍼를 정리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곧 정리할 슈퍼였기에 생필품을 제외한 식품은 발주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었다. 때문에 유통기한이 긴 보존식품들은 최대한 아껴두고 신선식품 위주로 먼저 소비하고 있었지만 여름에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슈퍼의 유리창을 모두 봉쇄해 놓았기에 해가 들지 않아 감자는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수일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 곁에 있어서 자신의 죽은 아들의 슬픔을 위로해줄 이 작은 존재가 있어서 수일은 준수가 그 조그마한 입 안에 감자를 잔뜩 우겨 넣어 볼이 볼록해지는 만큼 수일의 삭막했던 희망도 비례하여 부풀었다. 수일은 퍽퍽한 감자 하나에도 투정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준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생존 116일 차. 수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최대한 식량을 아꼈으나 이제 통조림 같은 보존식품만이 전부였다. 물을 아끼기 위해 갈증은 이온 음료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매일 밤 잠들기 전 많은 수일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바보 같긴. 그러게 왜 피부치도 아닌 것을 굳이 데려와서 식량을 허비해? 아니야, 저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자살했을 테지. 아니, 그건 모를 일이지. 지금이라도 아이를 내쫓아내야 하나? 아니야, 규칙서를 나눠주던 집단들도 어느 순간 사라진 마당에 저 어린 아이를 쫓아내는 건 어른으로서 도리가 아니야. 아니, 여태 먹여준 게 어디야. 쫓아내야 해. 수일의 고민을 준수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늦은 밤 칼을 들고 자신 앞을 서성이던 수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망한 세상 속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준수 또한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수일이 잠든 밤 떠나야 할까 고민을 수없이 해야 했다. 8살의 아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고민이었고 이러한 현실이 당연한 세상이 됐다. 생존 172일 차. 통조림도 이젠 그리 넉넉하게 남지 않았다. 참치나 햄도 아닌 과일이나 콘옥수수 통조림이 전부였다. 준수를 보호하려는 내면이 승리한 수일은 여전히 준수를 내쫓지 않았지만 부족한 영양과 추운 날씨에 먹통인 난방에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다. 오히려 병이 들어 삶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 수일은 자신의 선택을 행운으로 여겼다. 등산을 취미로 가졌던 수일은 워낙 건강했기에 병마 따위에 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식량을 노리고 슈퍼를 침입한 침입자들을 몰아내다가 다치고 불안 증세에 잠을 설친 탓에 이때를 놓치지 않은 간악한 병마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삼촌 제가 약 구해올게요. 좀만 기다려요. 안 된다니까. 밖은 위험해. 소식을 전해주던 애들도 전부 죽어서 더 이상 오지 않아. 나가도 너같이 어린 것이
뭘 구해올 수 있다고. 이제는 준수가 직접 식사를 챙길 만큼 기운이 없는 수일이지만 준수가 나가려 하는 순간만은 독하게 다그쳤다. 준수는 3일째 수일을 설득하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수일은 완강했다. 가끔씩은 자신이 병에 죽어가더라도 준수만은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과 준수가 약을 구해오길 바라는 마음의 저울이 엇비슷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준수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 헛된 기대를 위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수일의 말이 옳았다. 세상이 망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일수를 세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나가봐야 제대로 된 것이 남아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삼촌 죽으면 어차피 저도 죽어요. 여태 먹여주신 은혜 정도는 갚게 해주세요. 너는 왜 애가 애답지가 않니? 이딴 세상에서 애다오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수일은 헛웃음이 나왔다. 이제가 9살이 되었을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세상이 멀쩡했다면 저 아이의 눈빛은 여느 또래들처럼 좀 더 해맑았겠지. 자신의 아들과 함께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자신의 슈퍼에 들러 간식을 먹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스치자 수일은 괜스레 눈물이 터져 나왔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의 아들을 앗아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이 선물 같은 아이마저 앗아가려고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이러한 세상 속에 아직 살아는 있는지 모를 신에게 빌었다가 어느 순간 욕을 하고 끝에는 저주를 퍼붓는 등 점점 신에 대한 분노만이 스스로 번지기 시작했다. 신이시여 저는 데려가도 좋으니 제가 죽더라도 저 아이를 불쌍하게 보시어 이 지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한다는 신이라면서 저 혼자 남을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다니 여시나 처먹으라지. 내가 죽어 당신을 마주한다면 신의 노릇을 하지 않는 당신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리. 생존 201일 차. 수일은 이제 말을 최대한 아꼈다. 말을 하는 순간 함께 나오는 기침이 폐를 자극하여 누군가 자신의 갈비뼈를 힘껏 누르는 듯 했다. 다행인 점은 식량을 노리던 괴한들이 남을 약탈해 늘린 생명줄도 이젠 다 하였는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결국 준수는 간절한 부탁에 못 이긴, 그리고 심한 고통의 판단이 흐려진 수일의 허락하에 바깥을 나섰다. 슈퍼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까지는 100m 남짓이었지만 가는 길은 아이의 눈을 거치기에는 너무 참혹했다. 아니, 아이뿐만 아니라 그 누가 보더라도 참혹했다. 이미 썩은 시체가 가득했고 죽음 뒤에 시체라도 온전히 보존했다면 죽음 속에서 유일한 행운이라 여길 수 있었다. 시체를 쪼아먹는 까마귀만이 이 비극의 거리 속승자라는 듯이 거리를 당당히 활보했다. 아무리 찾아도 눈 속에 파묻혀 젖고 찢어진 신문은 작년 이후의 일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약국은 이미 망한 지 오래였다. 깨진 창문 너머로 알 수 없는 약들만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다른 약국을 향했으나 그곳이라고 다를 바는 없었고 자신을 욕한 수일에 분노한 신이 꺼져가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계시를 현실로 보여준 듯 했다. 준수는 깨져버린 희망을 주워 담을 용기도 의지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준수는 수일의 곁에서 엉엉 우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때만큼은 아이다운 순간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수일은 끝내 영원한 잠에 들었다. 잠든 수일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준수의 뺨을 어루만지던 그의 손은 준수의 뺨에서 바닥으로 향했다. 기침을 내뱉던 바싹 마르고 갈라진 그의 입술은 더 이상 입김을 내뱉지 않았다. 준수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커녕 기침조차 하지 않는 수일의 첫 만남과는 확연히 다른 비쩍 마른 수일의 배에 엎드려 눈물을 훌쩍였다. 준수의 훌쩍임은 서서히 절망으로, 그리고 절망은 서서히 오열로 몸집을 불려갔고 수일의 올이 풀리고 때탄 회색 스웨터에는 준수의 눈물 자국이 번지기 시작했다. 준수가 아무리 울어도 수일의 배는 더 이상 들쑥날쑥하지 않는다. 이는 더 이상 수일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임을 준수 또한 알고 있었다. 그걸 안다고 해도 준수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남지 않았다. 점점 수일이 차가워지고 역한 냄새가 나도 준수는 수일의 스웨터를 눈물로 적실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수는 수일의 손처럼 바닥으로 내쳐진 희망을 죽기는커녕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여 수일의 곁을 따라갔다.
당신은 준수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가? 준수를 위해, 슬퍼할 당신을 위해 다른 아이들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11살 예우는 부모를 잃고 길에서 떠돌다가 알 수 없는 것에게 그대로 먹혀 생을 마감했다. 13살 민지는 유일하게 남은 동생의 손을 놓칠세라 꽉 붙잡고 도망쳤지만 젖은 손이 미끄러워 손을 놓친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동생을 먹어치우는 것을 목격하고 동생의 뒤를 따랐다. 10살 수혁이는 식량을 찾아오라는 어른 집단의 협박에 못 이겨 식량을 구하다가 정신을 놓아버린 어른의 희생양이 되었다. 11살 재영이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지만 식량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모에 의해 쫓겨나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삶을 마감했다. 15살 석유는 함께 다니던 같은 반 친구들을 하나둘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이제 추억 외에는 그 무엇도 남지 않은 교실로 찾아가 목을 매는 선택을 했다. 망해버린 세계는 아이라는 이유로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지 않는다. 망해버린 세계는 어리다는 이유로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 망해버린 세계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끝맺음을 맺는 동화가 쓰여지지 않는다. 망해버린 세계에서는 현실이라는 잔혹 동화만이 쓰여진다. 경고. 부산광역시 초자연 대책국 알림. 현재 한빛 아파트는 영구 봉쇄되었습니다. 아래 책자는 2023년 당시 부산시에 있던 한빛 아파트라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 상대로 배부한 안내사항 책자의 내용으로 해당 아파트는 산 중턱에 홀로 위치한 으스스한 분위기, 연달아 발생한 의문의 변사 사건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악명이 높은 아파트 단지다. 한빛 아파트 안전사항. 본 관리사무소는 2018년부터 아파트 내부의 안전사항 및 규칙을 책자로 만들어 입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 적힌 안전사항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시 벌어지는 재산상 손해나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본 아파트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층간소음을 유발해 입주민들 간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콘크리트 특성상 소음이 위층과 아래층으로 전달되고 심할 경우 상하 3개에서 5개 층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주택의 가장 큰 기능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므로 다른 세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허가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사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는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본 아파트는 반려동물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배설물로 인해 병균의 오염, 동물의 감지 능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층 출입을 금지합니다. 본 아파트의 층수는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 총 4층으로 그것 외에 다른 층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층에 입장하실 수 있으나 본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우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의 이상운행 현상이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현상 해결을 위해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강기가 이상운행을 한 뒤 도착 후 문이 열렸다면 절대 승강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승강기 안에서 바깥을 봐도 괜찮고 신체의 일부를 내밀어 주위를 둘러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승강기가 유일한 당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승강기 안에 있는 한 그것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은 가급적 자제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승강기 이용을 추천해드립니다. 그것들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계단에서 말소리가 들린다면 어린 자녀를 먼저 보호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주민 여러분들은 관리사무소로 해당 내용을 신고하신 뒤 자택 내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빠르게 출동하여 안전이 확보되면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붙어있는 부적을 훼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당 부적은 저희 주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훼손 시 엄중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물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본인이 길을 잃었다는 중년의 남성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절대 그들의 눈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급적 대화를 안 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해당 개체는 궁금증과 말이 많아 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이 많았습니다. 대화하였다면 아파트 반대쪽을 짧게 가리키고 빠르게 자리를 이탈해 주십시오. 어두운 밤에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가급적 지양해 주십시오. 그것들은 대체로 밤에 찾아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는 주민 여러분이 그것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밤에 소리 지르는 개체를 주의하십시오. 무더운 여름, 야밤에 나타나는 이 개체들은 괴상한 비명을 지르고 매우 호전적입니다. 이 개체는 독립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으며 5에서 6명의 무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소리가 들리는 대로 저희 아파트 관리부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들은 조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해 주십시오. 간혹 붉은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과 여러 개체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그들은 공격성이 없으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이 굉장히 강한 호전성과 유혹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마주한 주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격보다 더욱 치명적이므로 주민 여러분은 조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해 주십시오. 공격을 금지합니다. 그것들이 아파트를 돌아다니고 공격을 해와도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각각이 독립된 개체이며 한두 개체는 물리적 공격으로 떨칠 수 있지만 그들은 거대한 군집이며 그들의 관심사가 이곳으로 집중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저희 관리부로 연락을 주시면 파트 관리부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관리사무소는 그것들의 대표기관인 부산광역시 초자연 대책국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다. 아니,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학교, 우리 반은 총 30명이다. 30명이 분명 맞다. 책상도 30개, 의자도 30개다. 서로 30상이라고 하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도 당연히 30명이겠지. 그런데 언젠가 그날부터 우리 반은 29명이었다. 우리 반 반장은 반 인원이 30명이 아닌 것을 알면서 아침 인원 조회를 끝마쳤다. 다 왔다고? 개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 어째서지? 우리 반은 분명 30명이라고 내가 거듭하여 한 명이 안 온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반장은 이상이 없다며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정말 애석하게도 의자와 책상도 29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 친구가 사라진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나만 없어진 그 친구의 존재를 아는 건가? 오늘 안 온 그 친구의 이름도 알고 연락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전화기라도 간 걸까? 오늘은 28명이다.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었다. 어제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다음 날인데 심지어 어제보다 인원이 더 줄었다. 어제와 같다. 하지만 의자와 책상이 28쌍이다. 교실 내에는 이전까지 없던 빈 공간이 확실히 눈에 보인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번에 사라진 그 친구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제도 아침에 인원을 점검했던 반장마저 인원 점검을 끝냈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사람이 한 명 더 줄은 것 같다며 반장에게 말했지만 이번에도 반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 뻔뻔한 얼굴을 들고 고개를 내젓는다. 너가 제일 잘 알잖아. 결국 내가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연락처가 없었다. 전화번호도 당연히 알 리 없었다. 이상하다. 내 스마트폰에는 우리 반 애들 29명의 연락처가 다 있을 텐데. 이럴 수가. 오늘은 27명이다. 진짜 이건 아니다.
무언가 많이 잘못되었다. 의자도, 책상도, 그리고 반 친구도 또 사라져 있다. 아침 인원 조회도 문제없이 끝났지만 문제가 꽤 커진 것 같다. 이번엔 반 친구들 전체에게 우리 반이 27명이 맞냐고 물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너 또라이냐? 갑자기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아무도 3일 만에 교실 내에 책상 3개의 분량의 빈 공간이 생긴 것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미친놈이 된 건지 사실은 우리 반이 27명이 정말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전의 기억이 너무 또렷하기만 하다. 오늘 26명이다. 한 명 또 줄었다. 또 다시 자리는 한 곳 줄어 있었다. 확실히 안다.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아침 인원 조회하는 반장 앞으로 다가가 학생 명단을 빼앗았다. 그런데 우리 반의 총 인원 26명, 최대 번호 26번. 반장은 다시 학생 명단을 빼앗으며 나에게 자리로 가라 명령했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이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반 친구들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뒷자리부터 30번, 29번, 28번, 27번이 순서대로 사라졌다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26번이라는 것이다. 반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사라진 친구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이름과 생김새 등을 정확히 묘사해서 물어봐도 언제부터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는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집에 와서는 없어진 그 친구들의 연락처를 찾기도 하고 최대한 전화번호를 기억해 보려고 했다. 생각나는 대로 없어진 순서대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상대방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한 놈은 폰만 꺼뒀는지 살아는 있나 보다. 지금 이 상황이 나 같은 한 명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트루먼 쇼에 출연한 주인공인 것 마냥 착각해서 환영을 받던 건지 분명한 건 내가 착각을 한 것은 아니다. 오늘 밤 내 번호인 26번이 그때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모르게 되는 건가? 없어진 친구들은? 나는 세상에서 사라지는 건가? 생각에 잠겨 미친 듯한 괴로움으로 밤잠을 설쳤다. 그러다가 새벽쯤 늦게 잠에 들었다. 일어났다. 그런데 지각한 건가? 너무 깊게 잠들어버려 스마트폰에 아침 알람조차 못 들은 것 같다. 어라. 내가 몇 시에 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한 12시간 이상 잔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밖이 어둡다. 그것도 매우. 스마트폰은 방전된 건지 켜지지도 않는다. 아, 나가고 싶다. 여길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된 건가? 네, 카카. 나는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참을 수 없는 긴장이 나를 한계로 몰고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었다. 모든 일들을 미연에 방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였고 그 외의 방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던 탓이었다. 하지만 나는 실패했으나 도망칠 수 없었다. 보잘것없는 놈이라 스스로 자책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으니 마이크에 겨우 음성을 담아 방송국과 라디오로 보내는 것이 능력의 한계인 국가 원수일지라도 그 추레한 몰골이 뭐라도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기자들이 우르르 몰리던 과거와는 영 다른 꼬라지일지라도 나는 나의 마지막 의무를 다해야만 했다. 내 옆에는 이런 안타까운 몰골의 대통령이라도 보필하는 애국심이 대단한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랬기에 마지막을 추하게 장식할 순 없었다. 말해야 할 때였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입니다. 나는 잠시 말하는 것을 쉬어야 했다. 목이 참을 수 없이 메어왔다. 하지만 나는 결국에는 말하기를 재개했다. 2000XX년 X월 X1에 시작된 초자연 현상이 대한민국의 재앙을 불러온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닥쳐온 이 미증유의 괴현상들은 도시 하나하나에 괴멸적인 파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구는 주종의 개념이 반대가 되어 사람이 짐승의 애완동물이 되었고, 부산은 존재 미상의 두 종류를 숭배하는 사이비교도들에게 점거되었으며, 목포는 신안에서부터 시작된 도덕 소멸현상으로 치안이 마비되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앞의 시야가 아찔하고 명멸했다. 부산을 공략하다가 실패했을 때 연락이 끊긴 해군의 일부가 사이비를 숭배하며, 배신했을 때는 입천장의 권총을 당기고 싶었다. 군종 목사들의 정신 오염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희생시킨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맞서 국가와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의 죽음을 각오한 사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언데드 군부대를 진압했고, 대구에 열린 판타지 세상의 게이트를 폐쇄했으며, 인천의 창궐한 좀비 사태를 효율적으로 척결해내었습니다. 이제서야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대한민국이 패배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운. 우리는 무능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두려운 재난으로부터 수차례 판정승을 거둬내었다. 대한민국은 무능해서 내분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입이 바싹 말라서 숨조차 잘 쉬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가혹한 임무를 부여한 하늘이 이리도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럼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입을 열었다. 최대한 의젓한 자세를 취했음에도 내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금일 오전부로 서울에 진짜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괴생명체의 출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최초 발생은 3일 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 인력들이 상당수 이 도플갱어들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고위 간부의 순수성도 의심됩니다. 고로 수방사의 전투 인력은 초자연 대응 대책 수립원과 합류하여 자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스스로의 자정 조치를 통해 순수성을 유지해낸 초자연 대응 대책 수립원을 제외한 모든 서울 내 정부 조직을 해산합니다. 모든 행정조직과 국회는 해체됩니다. 순수성을 검증한 수방사의 일부 전투 인력이 도플갱어에게 점거당한 것으로 확인된 정부 조직을 청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하겠는 것은 나의 이기심일까? 아니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나의 이기심일까? 입술은 이미 수차례 씹혀 피범벅이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가진 권력의 전부인 대통령이라니. 고개를 떨구고 넝마가 된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하느님이여, 대한민국을 보호하소서. 대한민국 정부는 패배했습니다. 총성이 귓가에 울려 퍼졌다. 탈출하지 못한 대통령을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집어쓰려는 도플갱어 무리가 어느새 정문의 경호처 인원을 뚫은 모양이었다. VIP에게 가지 못하게 막아! 귓가에 울리는 이름 모를 경호원의 익숙한 목소리. 저 애국자들의 목숨을 잡아먹을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지만 저들이 투철한 애국심으로 목숨을 던지는 동안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혹은 내고 싶지 않다며 비명을 지르는 목을 억지로 꿈틀거리며 말을 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초자연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여 패배했습니다. 모든 행정조직은 저들에게서 안전과 순수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해체하였고, 전투 병력들은 명확한 적에게 화력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약점을 미처 다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 내의 존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초자연 존재들을 저들이 인간을 죽이는 것만큼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도플갱어들은 지금 청와대를 침범했습니다. 제 목숨은 지금 경각에 다다랐고, 자결에 실패한다면 제가 죽을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을 연기하는 도플갱어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입술을 침으로 한번 적시고 겨우 말했다. 고로 저희는 패배한 것이 맞습니다. 명확한 쇳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비서실장이 권총을 장전하고 있었다. 짤막한 9mm 탄환이라도 화력을 더해 시간을 벌 모양이었다. 나는 그를 막지 못했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이제 오롯이 나 혼자뿐이었다. 주먹이 3개 쥐어졌다.
빌어먹을 패배감과 허무함, 그러니까 공허함, 그리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 하지만 아직이었다. 우리는 정부는 실패하였지만서도 아직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국가를 지탱하던 국민들은 패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존재한다. 목에 핏대를 세웠다. 나에게는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권한이 있었지만 단 하나, 포기할 권한은 가지지 않았다. 그랬기에 소리 질렀다. 그 포효는 나 스스로도 어떻게 내질렀는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 소리였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가 패배했을지언정 우리에게 이 나라를 이끌 대표에서 일할 권리를 주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근본이자 전부이자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은 아직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아직 대한의 국군들이 남아 있습니다. 초자연대응대책 수립원 또한 그들과 함께합니다. 바다 너머의 동맹들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모색 중이고, 심지어 과거의 숙적들도 인류를 위한 대투쟁에 합류하기 위해 손을 뻗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꺾지 못한 재앙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음으로 선택될 일을 위해 모든 업을 지고 가리라.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리라. 현 시간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존의 가치만을 위해 이렇게 분열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의 민족이 하나 되어 굳건한 힘을 선보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외침이 있었음에도 외세에 의해 완전히 말살되지 아니하였고, 기어코 버텨내어 최고의 문화를 전 세계에 자랑할 만큼 발전시켜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짓밟으려는 존재 미상의 상위 계체의 악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패배자 주제에 감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욱 참혹한 시기마저 이겨낸 축속입니다. 적들이 당장 제 목숨을 끊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마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럴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패배는 민족의 멸망이 아닐지니. 한민족은 끝끝내 생존하리라. 대한 만세, 민족 만세, 인류 만세. 투쟁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영원하십시오. 나는 숨을 몰아쉬느라 잠깐 말을 멈춰야 했다. 기력을 다 쓴 노인처럼 나는 빌빌거렸지만 영혼의 고동이 증명했다. 내가 지금 초선 의원에 도전했을 때의 전율을 쥐고 있다고. 지금 나의 실패는 이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그리고 이런 패배자라도 그런 미래에 기여했음을, 나는 내가 뿌린 씨앗을 꾹 밟아주든 마무리에 선언을 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이태영이었습니다. 송출이 끝나고 나는 뒤로 몸을 쭉 밀어 넣었다. 푹신한 의자가 나를 감싸주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똥만 튀기는 라이터가 겨우 불을 뿜었을 때 고요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막아내는 것에 성공한 것인가? 그럼 이런 설레발도, 그러니까 이런 쪽도 다 없을 텐데. 그러나 일말의 기대에는 그런 쪽팔림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의 인원들이 도플갱어들을 격퇴하는 것에 성공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각하, 비서실장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복에 비서실장을 사칭하는 아무개 씨.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나를 이태영 대통령 각하라고 길게 부른다네. 내가 그래 달라고 했거든. 아무개는 답이 없었다. 그러다가는 곤문을 부수려는 듯이 거세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이 정도의 본색을 드러내다니, 이 멍청한 아무개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런 귀찮은 짓을 왜 해? 나는 낄낄거리며 그들을 비웃었다. 기대가 산산이 깨어졌지만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담배 한 모금을 이할 쯤 겨우 마시니 문이 부서졌다. 과연 연기가 불안정한 것도 당연한 것이 도플갱어가 얼굴을 여럿이서 나눠 먹었는지 조각조각 생판 남의 얼굴에 삽입되어 있었다. 이제 내 차례인가. 하지만 쉽게 갈 수는 없지. 부서진 문의 잔해를 밀쳐내며 도플갱어들이 달려왔다. 나는 그에 대응하여 라이터를 땅에 던졌다. 역겨운 기름 냄새를 지금까지 참은 보람이 있었다.
불길이 기름을 타고 크게 솟아 도플갱어와 내 육신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내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다. 대한 만세, 민국 만세. 하하하하. 도플갱어의 비명과 전직 대통령의 웃음소리가 청와대를 맴돌았다. 위에 창작물 썼던 사람인데 사실 이 글이 반쯤은 내 경험담이란 말이지. 어렸을 적 악몽이 된 영상. 이건 해당 글 쓰면서 어느 정도 납득함도 경험담이지만 나 옆에 있던 사람도 이전에 공중파에서 봤다던데 어느 여자가 서커스를 하다가 실수로 삐에로가 던진 칼에 맞아 죽는 장면이 안 잊혀져서 찾아왔다더라. 이 부분, 사실 이 부분도 기억 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었고 상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음에도 그냥 충동적으로 적었단 말이지. 글 쓰고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특별히 나오는 건 없더라고. 그러다가 내 글이 좀 히트를 치게 되면서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도 퍼가지게 되었는데 뒤늦게 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반응이 궁금해서 댓글을 확인했지. 그러다가 한 댓글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 저거 서커스 나도 본 거 같은데 나도 엄청 뒤졌는데 여자가 그 룰렛 같은 거에 묶여서 돌아가는데 칼 잘못 던져서 죽던 거. 아, 이거 진짜구나. 나하고 같은 걸 본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이걸 찾아봤구나. 이쯤 되니 진심으로 궁금해져서 여기다가 물어봐. 혹시 칼 맞아 죽는 서커스 영상 찾을 수 있을까? 이토준지 만화에서 저런 내용 봤는데 답변 정말 고마움. 근데 확실히 움직이는 영상이었음. 구품 지마관 본 거 아님? 아니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정보 정말 고마움. 보고 와야겠네. 칼 맞아 죽는 서커스 영상 후일담. 우선 이전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 덕분에 처음으로 내 기억 속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기쁨이 올라왔지. 바로 추천받은 영상들을 찾아봤어. 첫 번째로 추천받은 구품지마관. 아쉽지만 이 영화는 몇 장면 보자마자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 기억 속에 있는 영화는 이렇게 코믹한 느낌이 아니었거든. 좀 더 어두우면서 심각한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동양인이 아니었던 느낌이야. 다음으로 추천받은 것이 서커스 오브 호러스라는 작품인데 기억 속 구성과 너무도 비슷해서 영상을 보다가 정말 놀랐어. 서커스장, 룰렛에 묶여있는 여자, 돌아가는 룰렛 위에서 칼을 맞아 죽는 장면까지. 그런데 제일 걸렸던 부분은 이 영화가 1960년에 나온 작품이라는 거야. 이렇게 오래된 작품을 봤었다고?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졌지. 기억 속 무언가와 정말 비슷하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어. 그냥 심증일 뿐인데도 말이야. 다시 한번 추천해줘서 정말 감사해.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내 기억 속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다. 나는 영원히 이걸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좀 서글펐어. 그래서 여기서 포기했느냐?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 좀만 더 해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추천 작품들을 보고 나니 뭔가 요령을 알 것 같은 거야. 내가 이전에 해당 작품을 검색했을 때는 무작정 서커스 영화, 슬픈 서커스, 살인 서커스 이런 식으로만 키워드를 찾았거든. 그것보다는 칼을 던지는 행위, 나이프 스로어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기로 정했어. 국내가 아닌 해외 쪽으로 말이야. 혹시 모르는 거잖아. 신기하게 바로 관련 작품들이 추천으로 나오더라고. 저기 적혀있는 10가지의 칼 던지는 영화들. 어제 새벽까지 해서 전부 다 봤어. 찾는다고 유료 결제도 하고 정말 온갖 수를 다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기억 속 그 장면을 찾았냐고? 아니, 못 찾았어. 기억 속 영상을 찾겠다고 더 트라우마를 만드는 느낌이었어. 머리가 뒤죽박죽이라 오히려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 온갖 영화를 다 본다고 피로하기도 했고 그냥 컴퓨터 끄고 바로 잠들었지. 제법 잔인한 영화들을 보고 나서 그런가 심한 악몽을 꿨어. 눈앞에서 칼이 던져지고 그 칼에 누군가가 찔리는 그런 종류의 영화가 끊임없이 상영되는 악몽 말이야. 그러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떡 깨어났는데 뭔가가 번뜩하고 스쳐 지나가더라. 정말로. 바로 컴퓨터를 켜서 새롭게 검색을 했지. 아이를 넣어서 말이야. 검색 결과가 새롭게 뜨더라. 뭔가를 찾았어.
하지만 여기에 이걸 올리고 싶지는 않아. 아마 누가 신고하면 잡혀갈걸? 이걸 찾은 곳을 쉽게 말하자면 DC 인사이드나 아카라이브의 외국 버전 같은 사이트야. 매니악한 자료들이 올라오고 관련 정보들을 주고받는 곳. 일반적으로는 잘 접속하지 않는 폐쇄된 사이트지. 거기 로스트 미디어 관련 자료들을 주고받는 게시판에서 볼 수 있었어. 아이가 룰렛에 묶여 칼에 맞는 영상을. 여자라고 기억했던 이유는 간단했어. 아이가 전형적인 여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고 내가 그 아이 또래였으니까 영상 보자마자 알겠더라. 이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손발이 계속해서 떨리기 시작했지. 장면들이 너무 끔찍했으니까 이거 올린 새끼들. 이게 언제 만들어진 영화인지 누가 만든 작품인지도 자세하게 적어놨더라. 90년대에 만들어진 유럽에서 제작된 무명의 인디 영화였어. 국내에는 들어온 적도 없는 아주 매니악하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영화. 이상하지 않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을까? 생각해봐. 난 그때 인터넷을 할 줄 몰랐어. 너무 어렸거든. 내 주변에 이런 걸 보여줄 만한 악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없었어. 근데 아까 내가 악몽 꿨다고 이야기했잖아. 계속 칼에 찔리는 영화가 상영되는 꿈. 거기 화면 뒤에 누가 서 있었어.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봤어. 꿈이었지만 그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지. 혹시 어렸을 적 내가 외국인 만난 적 있냐고. 딱 하나밖에 없더라. 외국어 캠프. 여기서부터는 흐릿한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이야. 두서도 없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푸념처럼 떠드는 거니 안 봐도 좋아. 내가 어렸을 적의 동네에 커다란 종합학원이 있었어. 몇 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사서 운영하는 커다란 학원이었지. 나를 포함해서 당시 동네 애들은 많이들 거기에 다녔어.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그러다가 여름방학 시즌이 되었고 학원에서 외국어 캠프에 애들을 보냈어. 부모들이 쉽게 허락해주냐고? 그때는 애들 공부시켜 주면서 독립심도 키워준다면 거의 오케이였어. 웃기게도 이 캠프는 학원 주체가 아니야. 어떤 단체에서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진행하는 캠프였거든. 애들 실력을 본다고 다짜고짜 시험을 봤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어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맞춤법 다 틀려먹어서 고생하는데 어렸을 때는 오죽했을까? 하물며 전혀 관심이 없던 외국어인데 말이야. 아마 제일 수준 낮은 반에 배정되었을 거야. 외국어 선생님이 배정되었어.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수준 낮은 어린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었고 여긴 학교도 뭐도 아니었어. 과연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했을까? 하물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외국인이었다면? 선생은 몇몇 아이들을 불러 좁은 방에 가뒀어. 그리고 영화를 틀어줬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였어. 제대로 효과가 있었지. 아직도 손발이 이렇게 떨려오고 있으니 말이야. 그나마 말이지. 그 좁은 장소에 나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는 점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 너무도 위로가 되네. 축하드립니다. 귀하는 데이터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드시게 된다면 귀하께선 한 병원의 침실에서 깨어나시게 될 겁니다. 일어난 직후에는 개인에 따라 어지럼증이나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귀하는 생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단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본 기관이 더욱더 잘 알기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은 당신의 궁금증은 해소시켜주겠지만 당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의 정신을 나락으로 빠뜨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 기관은 기관으로서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해 당신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공개하기야 하겠지만 본 기관은 당신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실수로 열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정보만은 데이터화를 통해 감추어 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아직 현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당신이 모든 것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낸 데이터를 해석하십시오. 하지만 본 기관은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이 뒤로부터 일어날 모든 선택의 결과는 모두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것은 본 기관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데이터를 해석한 것이겠죠. 그런 당신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현실 세계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귀하는 현실 세계로 돌아갔지만 당신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3개가 발견된 이래 본 기관은 많은 탐사를 보내가며 이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 3개에서 정보를 수집한 끝에 어렵지 않게 단 한 차례의 수색 만에 해당 3개에 대한 수칙서를 완전히 정립하는 데 성공했죠. 방법만 안다면 어린아이들도 깰 수 있을 만큼 크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도 해당 3개의 수칙서 정립에 도움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론 해당 데이터 3개에서만 사용 가능한 데이터 패널이 큰 도움이 되었죠. 해당 패널은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며 당신을 포함한 본 기관의 수색대들이 데이터 세계에서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었죠. 데이터 패널은 어떤 때에는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주었고 어떤 때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며 어떤 때에는 혹시나 죽더라도 시스템 내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심지어 데이터 패널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본 기관이 수칙서를 완전히 정립한 이후 수색대가 찾아낸 탈출 루트로 나가려고 하자 해당 루트를 사용할 수 없더군요. 수색대를 포함한 본 기관은 당황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해당 루트를 제외한 다른 루트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더군요. 저희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장비의 문제인 것 같아 모든 장비를 버렸고 정보의 문제인 것 같아 데이터 3개 내의 모든 것을 뒤져보았으며 그럼에도 나가지지 않자 종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며 해당 세계를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본 기관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세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이 있기에 나갈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 저희는 이미 모든 장비를 버렸음에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야 비로소 떠오르는 것이 있더군요. 데이터 패널. 이곳에 오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 시스템. 저희는 그 즉시 모든 기술과 자원을 들여 해당 데이터 패널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간단하게는 해당 패널을 휴지통에 넣는 방법부터 방화벽을 통한 제거, 백신 및 바이러스를 통한 패널의 제거 시도, 데이터 세계 내에서의 물리적 방법과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 세계로 간섭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혹시 모를 방법까지 전부. 그런데도 해당 패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넘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운로드되는 이 패널은 해당 생명체가 완전히 죽어야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당신이 완전히 죽어야만 해당 패널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데이터 세계에서 죽으면 현실 세계로는 돌아올 수 없고요. 그래서 본 기관은 생각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해당 세계에서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세계에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종결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던 도중 본 기관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해당 데이터 패널이 다운로드되는 시점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 세계로 넘어오는 순간뿐이란 것을 노려 데이터 세계에서 귀하를 복사해 복사된 데이터로 이루어진 귀하만을 현실 세계로 되돌려 보내자고. 당연히 본 기관의 대부분은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남게 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지만 본 기관은 결국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방법을 선택하면 이곳으로 남게 되는 당신만이 고통받겠지만 해당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을 포함해 당신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주위 사람들까지 고통받을 테니까요. 어차피 당신은 살아나갈 수 없는데 해당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보낸 당신의 가족, 친구, 지인, 연인 모두가 당신을 마음속에 묻어버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세계에서 복제된 귀하가 살아 돌아온다면 당신은 복제된 귀하로 인해 모두에게 잊혀 고통받겠지만 적어도 당신의 가족, 친구, 지인, 연인은 행복할 수 있겠죠. 대를 위한 소의 희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은 아직 데이터 세계에서 살아있지만 모두에게 잊혀진 겁니다. 지금쯤 현실 세계에서는 당신의 복제된 데이터가 일어났겠군요. 어쩌면 당신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복제된 귀하가 정신을 차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지도 모르죠. 어떠신가요? 분하신가요? 억울하신가요? 그 자리에 당신이 있어야 했다고, 그 자리는 원래 당신의 것이었다고 울분을 토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당신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복제된 귀하는 이미 당신보다 더 당신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텐데 복제된 귀하는 그 스스로마저도 자신이 당신이라고 믿을 테죠. 복제된 귀하는 자신의 본체가 이곳에 남았다는 사실마저 모를 테니까. 그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본 기관은 아까부터, 정확히는 처음부터 귀하와 당신을 엄격하게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현실 세계에 도착했으니까요. 귀하라는 당신의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 본 기관 역시 해당 데이터의 송신 기준으로 당신에게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연락, 혹은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혹시라도 저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일체의 방법을 찾아내어 현실 세계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본 기관은 그 메시지를 일체 부인할 것이며 해당 현상을 데이터 세계의 괴이 현상이라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니 괜한 짓은 하지 마시길 바라며 해당 데이터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 정신이 드시나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이곳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을에 있잖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실종자들. 만약 당신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현실에서의 당신은 머지않아 그렇게 되어버릴 테니까요. 아, 그렇게 놀라지는 마시고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당신이 고통받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역시 이곳에 남고 싶지 않겠죠?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고 바깥으로 향해 주시면 돼요. 다만 명심하세요. 당신이 현실로 향할 생각이라면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목적을 위해서 서둘러서 바깥으로 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곳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낙원이에요. 이곳에서 당신은 고통받지도 힘들지도 당신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울 것이고 감미로울 것이며 당신을 언제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명심하세요. 당신은 돌아가야 할 장소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올 만큼 낙원이 아름다워도 당신이 이곳에 남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결국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고개를 숙인 채 길을 따라 앞을 향해 걷는 것이에요. 가는 길은 산책로처럼 걷기 불편하지 않게 포장되어 있을 테고 걷는데 불편한 점도 힘들거나 지치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이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질환 때문에 걷기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곳 낙원에서는 현실 세계로 돌아갈 때까지 현실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병이나 장애는 모두 사라지니까요.
아무 걱정 마시고 당신은 현실 세계로의 복귀만 생각해 주세요. 이곳에 있는 그 무엇과도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이곳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말을 할 수 있어요.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그리고 당신을 발견하면 흥미로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절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물론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당신에게 해가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아무렴 그뿐일까요? 오히려 당신이 현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꺼이 말벗이 되어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를 보듬어주며 먼저 앞서기를 자처하면서 친절히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입구까지 안내해 줄 테죠. 하지만 당신은 그 앞에서 절대 돌아가지 못해요. 낙원의 달콤함을 알아버린 당신은 이제 당신이 돌아가야 하는 현실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면 끝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은 낙원을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결국 그 앞에서 등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 현실로의 복귀를 위해 처음부터 낙원의 달콤함은 몰라주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가급적 쉬지 말고 계속 걸어주세요. 쉬더라도 항상 고개를 숙이시고 절대 주위를 둘러보지 마세요. 이곳의 풍경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그 풍경에 당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왜 도대체 현실로 돌아가야 하지? 그렇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낙원에서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기원할게요. 당신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주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을 건넨다면 슬쩍 고개를 들어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따라 행동해 주세요. 안경을 쓴 채 나뭇가지에 앉아 당신을 바라보는 수리부엉이. 이 경우는 당신이 무척이나 곤경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여 건넨 말일 거예요. 아마 당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즉시 가급적 정중하게 거절해 주세요. 절대 화를 내거나 예의를 어기지 말아 주세요. 또 당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마세요. 당신이 그에게 화를 내거나 예의를 어겨 말을 건넨다면 그는 자신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노라 판단해 당신을 필사적으로 도우려 할 거예요. 또 당신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게 된다면 그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더욱더 세심하고 친절하게 당신을 도우려 할 테죠. 그리고 아시죠?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새하얀 옷을 입고 새하얀 날개를 가진 인간 여성이나 남성 형태의 존재. 현실에서는 흔히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죠. 당신이 이 존재를 마주하면 운이 좋으신 편이에요. 그나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을 무시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욕과 혐오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세요. 그 말에 신성모독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게 한다면 눈앞에 그 존재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당신에게 다가가 당신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 할 거예요. 절대 그 존재와 신체가 닿지 마세요. 눈앞의 존재가 당신을 걱정하든 당신을 도우려 하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죠. 다시 한번 더 욕을 하세요. 이번엔 더욱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세요. 눈앞에 그 존재가 당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하세요. 만약 눈앞에 그 존재가 당신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연민 어린 말을 입에 올린다면 축하해요. 당신은 성공한 거예요. 당신은 곧 이어 현실 세계로 돌아갈 테고 당신의 손 안에는 이름 모를 작은 십자가가 쥐어져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그 십자가는 계속 몸에 지녀주세요. 그 십자가는 당신을 어쩔 수 없이 낙원에서 추방시켜야 했던 그분의 작은 사죄의 표시예요.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최소한 사고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 큰 사고가 나고 십자가가 부서져 있다면 그때만 이분을 위해 감사 인사를 해주세요.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여인.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더 걸기 전에 그녀를 밀치고 곧장 길을 따라 달리세요. 그녀는 당신이 낙원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녀에게 붙잡히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당신이 절대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당신을 설득하고 이곳의 아름다움을 설파하겠죠. 그 말을 들은 당신은 절대 나가지 못할 거예요.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듣고도 밖을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신 또한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당신이 만나고자 간절히 기원했던 존재. 이런 경우는 드문데 당신의 곁을 멀리 떠난 소중한 사람이나 생명체가 당신의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빨을 꽉 깨물고 그 말을 무시하세요. 저 존재가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나 거짓이라 생각하세요. 허나 그럼에도 더 이상 앞으로 향하기 힘들겠다면 환영해요. 낙원에서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기원할게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탈출을 기원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람이죠. 언제든 당신이 지치거나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설사 그때가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럴 때에는 제가, 저희 모두가 진심으로 당신을 환영할게요. 당신이 언제든 얼마든 쉬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 둘게요. 그리고 설사 당신이 이곳에 영원히 남겠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낙원에서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기원할게요.